자, 12월 13일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전면 기사는 국정은 내팽개친 막장 여당이라는 제목인데, 그런데 그 사진은 또 이제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이렇게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았다 뭐 그런 사진이네요. 자, 야외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정현 쓰레기통에 갈 이야기다. 원내 지도부는 합의 이후 사퇴. 비박 친박 팔적 거론하며 최순실의 남자들은 떠나라. 친박 당 분열시킨 건 비박이다. 당권 경쟁만 매몰 추한 민낯이다. 뭐 그렇게 한국일보는 톱 기사를 뽑았습니다. 안보 내세우는 정부 군 미애 감시 정찰 자산 증파 요청 범정부 사이버 안보 회의 주제. 계속 뚫리는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의도적으로 그냥 뚫리는 척만 하는 건지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적절한 시기 때마다 뚫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하면 속이는 같은데 계속 당하면 진짜 멍청인지 의심이 간단 말이야. 자, 새누리 쪼개지면 친박당보다 비박당 더 지지. 당연히 그렇겠죠. 친박은 이 패족이라니까. 여론조사에서 뭐 그렇게 나왔답니다. 아직까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분이 남아있다는 게 난 놀랍지만 한국 현대사를 보면은 뭐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니죠. 여야정 협의체 합의했지만 협치는 안개 속이다. 고성 등 이견. 일단 실무협의체 가동. 유일호 부총리 유임, 임종령 현직 유지. 부장판사 출신 블랙리스트 변호사 결국 구속. 이 누군데?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네. 한모 법무법인 Y 대표 변호사랍니다. Y 대표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에서도 부장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변호사 한 명이 관련돼 있죠. 그 여자던데 이름이 뭐더라? 이면입니다. 격차 고정사회 62%가 계층이동 비관적이다. 조선일보에서는 조선경제에다가 조그맣게 다룬 기사였는데 한국일보에는 이제 이면에 톱 기사로 나왔습니다. 통계청 사회동향 2016 발표. 개천에서 용난다. 20년새 3분의 1로 젊을수록 이동 가능성 낮게 평가. 전문가들 닫힌 사회 급속 변질. 스마트폰 과의존 4년새 2배. 과의존이 뭘까? 아, 과의존. 의존을 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점점 우리도 갇힌 사회가 된다. 일본처럼 닫힌 사회가 된다. 시의원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세습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자, 2년 역시 이면입니다. 최순실 나와 눈도 못 맞추면 나와 눈도 못 맞추시던 사람이었는데 박근혜의 이야기입니다. 탄핵 이후에는 무슨 아침 드라마 주인공처럼 나오네요. 초고속 AI 세 번째 이동 중지 명령. 이상이 이면이었고요. 3면입니다. 협치 시험대 앞에 숱한 난기류. 여당 내홍 수습이 1차 관건. 황교안 사진이네요. 이 대표까지 사퇴된 지도부 공백. 협의체 이정현 얘기하는 듯 같은데. 협의체 구성 협의 지지부진 우려. 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해야 주장. 이정현 후임 친박 불가 압박. 여당하고 국민의당은 원내대표와 이견. 실무협의체 가동도 당장은 어렵다. 여야정 협의체가 여러분 잘 돌아갈까요? 누가 밥상을 엎을까요, 여러분? 누가 밥상을 엎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꼭 이런 새끼 하나 나오거든. 박지원처럼. 그저께 박지원처럼 그죠?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 첫 행사. 정치권 채널도 가동. 황교안이가 행동을 시작했답니다. 황교안은 폭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경제사령탑 교체된 혼란만 가중 판단한 듯. 유일호 부총리 관련한 얘기입니다. 유일호하고 그 정세균이 악수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면입니다. 74% 여당 쇄신에도 지지 않네. 반기문 영입이 변수 여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반기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반기문을 뽑을 거든. 진짜 신기하죠.
사무총장 하면서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 와서 대통령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난 너무 신기한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입헌군주 같은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지지층 붕괴라는 거를 조선일보에는 뻥끗도 안 하던 이런 기사를 한국일보에서는 사면 톱 기사로 보았습니다. 이탈층 무당파 다수가 마음 떠나 해체 등 극약 처방도 안 먹힐 듯. 반지지층 보수 충선 입장 차이 쇄신 여당 지지 40% 넘기도. 최순실 게이트 탄핵안 가결 이후 반출마 반대 늘어. 충청서도 59%.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기문이 될 여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헌해야 65%. 시기는 대선 전후로 양분. 민주지지층 다음 정부에서 59%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택 만합. 민주지지층 59%가 문재인 선택 압도적이다. 이재명은 14.9%, 안철수는 8.1, 그 다음에 손학규인가요? 손학규는 5.4. 아, 저게 안철수가 아니지. 안희정 아닐까? 안희정이 싶은데. 안철수가 아니 싶습니다. 안희정이 싶습니다. 그 보시면은 지금 좀 기사 내용이 극단적으로 달라졌죠. 탄핵 정국 당시에는 뭐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 둘 다 이제 탄핵 관련 얘기들로 이제 쏟아졌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게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 끝나고 나니까 조선일보는 싹 입 닫고 이제 다른 얘기하는 거에 반해서 또 이제 친노 친문 패권주의 있다는 얘기하는 데 반해서 한국일보는 새누리당이 좆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사 소재가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시면은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신문을 보실 것이냐 하실 때, 네, 우면입니다. 친박 멸족 위기 피하려는 생존 전략. 민심은 들은 척 만척. 다들 이제 지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거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보수연합이라는 게 오늘 출범했답니다.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그러니까 이게 첫 문단 읽어보면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퇴진이 아닌 강공을 택했다. 구당을 명목으로 사조직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출범을 예고한 것이다. 친박계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패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비박은 누구한테 빌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지금 그걸 고민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새누리 윤리위 박근혜 징계 방일 방침 경을정. 그러니까 그 당원 박근혜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런 얘기가 뭐 조선일보도 있었고 한국일보도 있네요. 희원님 안녕하세요. 이정현 21일 홀로 사퇴. 친박 지도부 유지. 그 장 안 지지나? 파경 초읽기인데 탈당 분당 주재하는 이유는 수십 년 이어온 정통 보수 인식에 재산 조직 당원 등 쉽게 포기 못해라고 뽑았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해쳐 모여야죠. 근데 지금 박근혜가 너무 큰 대변을 놓으셨기 때문에 해쳐 모이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말 희망이 없을 거예요. 진짜 사람들 인식이 나쁘게 바뀌어버렸거든. 근데 해쳐 모여 하면 또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자, 6면 문재인인가? 문재인 큰 그림 제시. 안철수 밑바닥 파고들기. 탄핵 정국 전략이라고 이제 한 6면의 톱 기사로 이제 욕을 뽑아놨습니다. 정치면입니다. 문재인 오늘 싱크탱크 포럼 개최. 차기 지도자감 이미지 구축 돌입. 안철수 탄핵 서명서 21만 장 모아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주기 나서. 예, 안철수하고 문재인의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 대선 전후 따질 게 아니야. 사실상 조기 개헌을 접은 정의장 정세균 이야기입니다. 황 총리와 얼굴만 봐서는 안 돼 라고 했답니다. 자,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의 반문연대 제안한
이재명. 이게 반문연대를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팀 안희정은 대의 명분 없는 합종연행이다. 박원순 측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재명 본인이 또 해명을 올렸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사실 그냥 연대하자는 거였지 그게 어떻게 반문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안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이제 뭐 가천대 관련해서도 뭐 스캔들이 하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막 공격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대로 그냥 추락을 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대선까지 한번 쭉 페이스를 유지해 볼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나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난 침몰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김종필이 언급한 거국내각 총리 적임자는 김종인이다. 네, 뭐 그렇답니다. 정진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그 또 써먹고 버리려고 8면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면입니다. 16일까지 답변서 안 오면 박근혜 답변서 안 와도 준비 절차 강행한다. 예, 그 헌재 관련한 얘기고요. 보죠. 세월 7시간 관련 청와대 의료진의 질이 쏟아질 듯 박 대통령은 옷 가방값 뇌물죄나 횡령죄 적용 가능. 목소리 커져. 탄핵 전국에 주목받는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박함철, 김기춘. 여러분도 역사 속으로 탕탕. 윤석열 대기업 수사 진두지휘. 윤석열은 이제 검사입니다. 검사.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과 연관해서 검사 5-6명으로 팀 꾸려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8면은 전부 다 그냥 헌재 관련 얘기네요. 자, 10면 사회면입니다. 브로커 손잡고 의뢰인 등치고 전관비리 종합세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구속. 조선일보에서도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그 지면 하루에서 나왔는데 한국일보에서는 10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일보 쪽 시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가볍게 다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운호 관련한 게이트,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도 이런 정관 예우가 관련돼 있고요. 그 여자 변호사인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더라? 자, 중학교 도덕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 폭언, 뭐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뭐 조선일보 읽을 때 본 그거겠죠. 한상균 석방이 촛불 민심이냐 집회 주최 측 주장에 찬반 논란. 뭐 집회를 조직적으로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건 민주노총이니까 민주노총 쪽 시각에서 한상균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단 박근혜가 탄핵 당한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1차적인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민주노총 측에서도 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민주노총 쪽에 일방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노총이 얼마나 합리적인 말하고 있느냐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옳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자, 정기룡 전 부산시 특보 24일 만에 검찰 재소환. 이영복 비자금 조성 개입 조사. LCT 관련한 얘기 같네요. 자, 11면입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는데 장애로 인정을 못한다니.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건데 요 병 관련한 얘기가 이제 11면에 톱기사로 나와 있네요. 자, 이대 고대 이어 동덕여대도 미래대 설립 시끌. 미래대가 뭔데? 미래인재대학이라는 단과대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취업률 높이기 뭐 그런 거다라고 하네요. 학교 측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라 그러면은 이제는 좀 사람들이 P2R 같은 그런 어감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많이 써먹었잖아요. 올 정부 들어가지고 이명박 때도 많이 써먹었고. 경쟁력 강화.
공부를 연구 같은 거를 공부나 연구를 할 만한 재량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한테 공부를 억지로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나? 자, 12면입니다. 공부가 체질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강요한다고. 가끔 공부 안 하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올라오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소수입니다, 소수. 애초에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무슨 12면입니다. 그 사회면이고요, 여전히. 직장맘, 6시간 근무, 아이도 회사도 웃지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서비스라는 건데, 그 일찍 집에 보낸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이게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있긴 한데 뭐 여전히 이제 얘를 보려 그러면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긴 하니까 나중에도 항상 있어야 되잖아 사실. 아마 그 관련한 제도 같은데 자세하긴 잘 모르겠어요. 첫 문단만 읽어볼게요. 좋은 글 같아서. 육아휴직을 다 쓰면 책상 빠진다고 출산휴가만 겨우 쓰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를 치우는 시기엔 단축 근로를 할 수도 있고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도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해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의견 듣는다더니 질문도 안 받은 국정교과서 학술회의. 요거 그 조선일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열띤 토론 이어져 뭐 이딴 식으로 기사를 썼던데 한국일보에서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굉장히 상반되죠. 그죠? 열띤 토론이라는 거는 질문도 받고 막 주먹질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한국일보에서는 질문 안 받고 그냥 했다는 건데 이거는 누군가가 구라를 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구라를 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열띤 토론을 했는데 질문은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씨발 그게 무슨 토론회야. 그게 무슨 학술회의야. 자, 5조 4천억 대우조선 분식회계 고재호 전 사장 10년 구형. 구형이라는 거는 검사가 그 10년을 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했다는 의미고 판사가 이제 그걸 형량을 줄이든 어떻게 하든지 할 겁니다. 자, 14면입니다. 대구 경북면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부지 매입이 수상하다. 유력 정치인 여동생 소유 50억에 수차례 매각 요구 거절하더니 부동산 경기 침해하자 사달라. 수상하네요. 수상하네요. 읽어보시죠 나중에. 저는 포항 사람은 아니라서. 포항이 뭐 우리 동네 근처인데. 보자 뭐 다른게 특별한 얘기는 없고 간송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옆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난 대구미술관도 가본 적 없는데. 15면입니다. 트럼프 하나의 중국의 왜 얽매이냐 압박 중국 발끈. 하나의 중국 얘기는 제가 이제 조선일보 할 때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차이잉원 그러니까 대만 총리인데 최영문이구나. 최영문 총통도 취임 6개월 만에 탄핵 위기다. 왜? 사유가 뭔데? 그 최 총통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고립된 박 대통령이 운명을 지켜보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임이라며 최 총통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남은 임기는 길어야 2년이다 라고 말했다. 의원의 비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게 취임 당시에 이제 뭐 공약이었나봐요. 그 노동개혁 같은 거를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뒤엎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위대 남수단 BKO 무기 사용 가능해졌다. 집단자위권 적용 안보법 첫 사례. 일본 놈들이 섬 밖에서 무기를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뭐야? 16면 클린턴이 성매매 포주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이다. 가짜뉴스의 습격. 이걸 유포하는 새끼들도 나쁜 새끼들이지만 이걸 구별 못하고 그냥 좋아요 삥삥 누르는 그런 새끼들은 아이고
17면입니다. 금융위 경제면입니다. 금융위 속도전,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기습 통과,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8곳 일제히 긴급 이사회 개최. 그러니까 지금 금융하는 분들 요번에 총파업할 때 제대로 안 하셨죠? 그 결과가 지금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코레일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코레일 쪽에서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나서 끝났잖아요. 도입되고 나서 지금 전국이 끝났다고. 금융계 쪽으로 아니면 다른 공기업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파업 안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탄핵 소추 쇼크 없었지만 당분간 살얼음 장세. 네, 뭐 탄핵 소추됐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않았는데 그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8면입니다. 회사채 만기 시한폭탄, 건설사 돈맥 경화랍니다. 돈맥 경화 우려. 이건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거에서는 닥치라고 했습니다. 금감원 은행 얌체 금리 장사 손본다. 자, 19면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올 스톱, 임기 끝난 22명 자리만 지켜. 이게 그 지금 탄핵 사건 관련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나봐요. 공짜 폰 쏟아진다. 탄핵 정국 휴대폰 시장도 꽁꽁. 이통사 납부터 실속형 모델 출시. 기본 요한 없을래? 자, 20면입니다. 치매 이후 대비하고 반려동물 걱정 덜고 별걸 다 해주는 신탁. 뭐 광고하십니까? 마찬가지 20면인데요. 그 현금 거래 좋아하는 인도 화폐 개혁이 투자의 긍정적인 이유라는 걸로 뭐 재테크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몰라, 그 투자 관련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현지 사람들은 현금 이거 화폐 개혁했다는 게 그 아래쪽 통화를 아예 못 쓰게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한도 되게 촉박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단체로 욕 먹었다 그러는데, 엿 먹었다고 하는데. 자, 21면입니다. 문화예술 검열 탄압 진실을 밝혀라.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 그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김기춘, 조윤선 등 9명을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뭐 문화면이지 뭐. 쭉쭉 넘어갑니다. 스포츠면은 넘어가고. 이승엽 관련 28면에는 이제 이승엽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 이승엽 프로는 공인 책임감 더 느껴야. 내년이 이제 마지막인가?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나? 아, 그런 모양인데요. 아까 조선일보 기사도 그렇고. 자, 30면 오피니언입니다. 대통령의 이혼이라는 글이 있고요. 친박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 박근혜의 피눈물에 책임 큰 친박계. 최순실 일당 국정농단 못 막고 비호. 국민의 환멸 부르지 말고 물러나야.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뭐 좋은 글 같네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 요거는 무슨 글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맨날 박근혜 관련한 글 같아요. 31면입니다. 그 탄핵 이후 정치권이 해야 할 일, 탄핵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윤종빈 이제 그 명지대 교수님이네요. 아무튼 요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문화 관련 얘기들이 쪽에 있고요. 사설입니다. 그 새누리당 친박계 후한무치 정당사의 수치일 뿐이다. 정당사의 수치다. 표현 재밌네요. 헌재 탄핵 사유 일일이 따지면서 결정 서두를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선별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그 어떤 특정한 사유만 골라가지고 탄핵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련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미적미적거리지 마라 뭐 그런 취지의 얘기 같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꽉 막힌 계층 상승 통로. 아까 이거는 그 그러니까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고기사 관련한 얘기 같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지 좋은 사회죠. 옛날에는 그 수단이 공부했는데 요즘은 공부를 해도 성공할 길이 점점 줄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취직 못하잖아요 여러분. 토익 점수함이 높아도. 토익 점수 높다고 뭐 공부 잘하는 거냐. 그래도 뭐 그게 나름대로 수치적인 지표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신문브리핑은 요걸로 끝입니다. 저는 이제 씻고 출근해야겠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내일의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와 팟캐스트의 달마시안이라고 아마 검색하면 나올거예요. 팟빵 쪽에 올라가고 있고요. 아이튠즈에도 올라가고 있겠지 싶습니다. 아무튼 매일매일 이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원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